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소위 지금 이제 족발 열차라고 하죠. 구두발 열차 논란. 해당 분노의 여론이 지금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의 여론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모습을 조금 지적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윤석열 후보의 구두발 논란. 여러분들 보시면서 상당한 또 코미디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성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좀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 사진에 대한 거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만 일단 논란의 사진을 우리가 같이 함께 또 보면서 함께 또 이렇게 좀 씹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인지 자 사진으로 일단 보시죠. 자 윤석열 후보요 자신의 정책 홍보를 위해서 12일부터 해가지고 전주역에서 출발해서 여수역까지 가는 무궁화호 열차를 임대해가지고는요 열정열차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탑승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바로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김병민 대변인이죠. 김병민 대변인이 착석해 있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이상일 전 의원입니다. 근데 이상일 의원이 앉아있는 사진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자 근데 이 사진이요 어떻게 올라왔느냐가 참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상일 전 의원이 이제 13일인 어제 오전에 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올려요. 자 이 사진을 지금 올리면서 쓴 글의 내용이 뭐냐, 이 사진을 올리면서요 열정열차가 대히트작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해당 글이 올라가고 나서 아시다시피 딱 보자마자 논란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논란이 되니까 곧바로 이상일 전 의원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를 하는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오후 6시쯤에 국민의힘 공보단에서 입장문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다리를 올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장시간의 이동 때문에 다리 경련 증상이 왔고 그래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하지 않더라도 딱 봐도 논란이 될 만한 포인트가 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사진이 논란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 이 사진이 올라가니까 언론에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신발을 신고 발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답변하기론 그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잠시 발을 올리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계속 올리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사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식 입장을 애초에 회피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뭐지? 논란이 왜 이렇게 커지고 있지? 이 논란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점차 더 커지니까 오후 6시에서야 급하게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된 거죠. 일단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국민의힘에서의 대응까지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좀 더 심각하더라고요. 자 먼저 논란의 문제점 첫 번째, 윤석열 후보가 다리를 올린 것 그 자체가 일단 문제겠죠. 이거 당연하다시피 열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다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시민들이 함께 앉는 좌석 시트에다가 신발을 벗지 않은 채로 다리를 올려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공중도덕과 시민의식에 윤석열 후보가 정말 큰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 매너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상식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려는 참모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신의 어떤 특권과 권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참모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까지 그대로 녹여져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인성 문제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적절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에 끊임없이 나왔던 윤석열 후보의 그 우월주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선민의식을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열정열차 데이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이상일 전 의원 역시도요 공중도덕과 시민의식 이런 게 함께 결여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구두발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은 이상일 전 의원만이 아니죠. 국민의힘 정당 자체도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공식 입장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라고 받아치지 않았습니까? 초반에는. 그런데 이게 뒤늦게 문제가 되니까 급하게 공식 입장문을 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이런 입장을 취했다는 것만 보더라도요 이들 정당 자체에 결여된 시민의식과 공중도덕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식 입장문 자체도 문제죠.
마지막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유감이라는 사전적 의미, 뭐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치권에서 소위 유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좀 사과의 의미의 용어로도 좀 자주 쓰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제는 온전한 사과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싶지는 않고, 그럴 때 좀 대체 용어로 쓰이는 용어로서 조금 좀 분류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용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국립국어원의 답변에 따르게 되면 유감이라는 것은 사과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죠. 즉 사과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쉽다, 이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논란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고 사과도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5번째, 역시나 거짓 해명의 대가답다, 그런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경련이라고 하는 것의 증상 뭡니까? 소위 우리가 쥐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리에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육이 수축되거나 경련 증상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런 경련 증상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는 또 일반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을 하죠. 쥐 안 나보신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 경련이 있는 경우에 조치해야 될 것은 신발을 일단 벗어야 돼요. 정말 상식적인 거죠. 신발을 벗고서 다리를 곧게 펴고, 그뿐만 아니라 근육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스트레칭도 역시나 해줘야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보시는 바와 같이 경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다리를 꼬은 채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건데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경련이 더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처럼 다리를 꼬은 채로 눈가엔 약간 미소가 지어진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서 누가 이 사람을 다리 경련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는데. 다음 6번째, 해명 자체에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윤석열 후보는 마치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즉 참모들을 하대하는 문제, 참모들에게 있어서 예의범절에 벗어난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모들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이 공공장소라는 점, 즉 도덕적 결여에 대한 공감 능력 역시도 도대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분노를 하는지 그 공감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7번째, 자, 마침 참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해 9월 12일이었어요. 이제 이현주 변호사가 검찰판 느와르라고 해서 그러한 제목으로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기신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과 윤서방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는 글이었어요. 근데 해당 글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현주 변호사님의 21년 9월 12일자 검찰판 느와르, 딱 죽기 좋은 날이라는 제목의 글에 쭉 내려보시면요, 자, 윤서방은 예를 들어 뭐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라는 식의 보고처럼 이런 자신에게 좀 곤란한 건을 들고 오게 되면 기선제압을 하려고 책상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고서 턱짓을 하며 반말로 거기 서류 놓고 가 라고 했다고 해 라면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죠. 거기 서류 놓고 가, 이런 식으로 발을 올려놓고서. 과연 이번 열정 열차도 자신의 권위 그리고 이제 어떤 위압감을 주기 위한 어떤 나름의 노하우를 써먹은 걸까요? 자신의 참모들에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신의 습관이 묻어져 나오는 거죠, 그냥. 어쨌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또 어떤 이유에서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말 단번에 이해시켜주는 사진이 공개된 거다라고 봅니다. 자,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주변의 반응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또 되게 재미난 반응이었다라고 좀 보는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신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중권 씨의 누나인 진회숙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그게 또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또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진회숙님, 이 모 대선 후보가 열차 앞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놓은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 나는 이 사진이 합성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앉은 자리에다가 구둣발을 올려놓을 수 있겠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짓 절대 못하지. 아무리 그가 싫어도 이런 식으로 합성 사진 만드는 거 너무 치사한 짓 아니냐. 이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헐, 합성이 아니라네? 나는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과 말 중에 이게 제일 충격적이야. 선진국이면 이 사진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나만 그런가? 라고 글을 올립니다. 쉴드를 뭔가 한번 딱 세게 한번 쳐보려다가 아닌 게 밝혀지니까 도저히 이건 자신이 쉴드를 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자, 물론 참고로 이 글은 현재는 들어갔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 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친구 상태여야만 확인이 된다거나 또는 삭제되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국내 반응은 뭐 거의 비슷하게도 윤석열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쭉 내고 있는데 국외 반응이 있었죠. 국외. 자, 윤석열 후보가 참 나라망신 여러 차례 해왔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한반도의 정치와 경제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이 영국 모 대학의 케빈 그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해당 사진과 함께 코멘트를 달았죠. 그 내용 참 보면서 얼마나 민망을 하던지. 이 국제망신 다 시킨 거죠. 자, 이렇게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립니다. 이것만으로도 공직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이야기의 코멘트를 달면서 사진을 올린 거죠.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자, 그런데 심지어 일본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 반응도 이 커뮤니티들에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가져가 봤는데, 자, 일본에서 보도된 내용 함께 보시죠. 이 보면 뭐 제목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래요. 열정열차 이 앞좌석에 구두를 신고 발을 올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 내용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그 반응도 함께 보시죠. 이거 국제망신 다 시켰어요. 웃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패거리가 대선 주자라니 역시 한국이다. 한국의 국격을 다 떨어뜨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죠. 이런 품위 없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니요. 한국인 여러분, 절대 이런 거만한 자를 대통령 당선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웃이다. 다인용 일행 3명이 앉으면 뭐 아무도 안쓰러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신발을 신은 채 맞은편 좌석에 발을 들지는 않겠지. 평소 아랫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 또 여기 아래 글은 생각할 수 없어요. 나중에 쓸 타인의 패 같은 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죠. 일개 사회인으로서도 실격인데 이게 대선 후보라니 어이가 없군 이라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있었죠.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냥 하다못해 일본에 저런 보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민망하죠. 자, 아무튼 이 사건 국민의힘 측에서든 윤석열 후보든 백날 뭐가 문제인지 이해 전혀 못할 겁니다. 지금 나오는 대응 역시도 이 공감대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해주는 내용들이었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게? 라고 생각하는 공중도덕과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거기다 이제 국민적 분노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정치를 해왔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네요. 저희 시사발전소는 매일 아침 6시죠. 매일 아침 6시에 라이브로 시작돼서 오전 오후 끊임없이 가동됩니다. 시사발전소가 발전소로서의 이 가동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것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댓글과 또 채팅을 남겨주시는 것 모두 큰 힘이 되고요. 또 후원해 주시는 것 역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